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많이 찾으시는 비염 관리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양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비염의 원인과 이제 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양제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염이라고 하는 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이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잠깐의 구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비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급성 비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감기,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려서 갔을 때 비염이 같이 있네요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감염성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주로 앞서 설명했던 감기로 인한 급성 비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을 때, 혹은 감기가 이제 아이들의 뭐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뭐 특정 다른 질환이 있어서 회복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어지는 그런 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감기로 인한 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인한 비감염성 비염이 잘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비염 중에서 이제 비감염성 비염은 가장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비염 혹은 뭐 혈관 운동성 비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콧물, 코막힘, 그리고 반복적인 재채기, 특히 뭐 발작적인 재채기가 특별하게 나타난다면,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재채기류는 별로 없고요. 이제 콧물이나 코막힘이 특이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적인 뭐 환경 변화나 온도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염이 주로 혈관 운동성 비염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비염들 중에서 영양제를 먹었을 때에 도움이 되는 비염은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주요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이 면역 반응 개선에 의한 코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허가가 된 것은 두 종류인데요. 한 종류 같은 경우에 300초 추출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성을 받기 위한 허가 절차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부아바이 추출물 등 복합물과 코 건강 유산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제품화가 되어서 기능성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두 가지가 알레르기성 비염에 도움을 주는 작용 기전을 잠깐 해설을 드리면, 이 구아바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녹차잎 추출물, 장미꽃잎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세 가지가 합쳐진 원료인데요. 전반적으로 식물 추출물들이기 때문에 식물 추출물들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게 되면은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게 높아지는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서 면역 세포들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300초 추출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비염 관리를 위해서 먹는 뭐 작두콩차라든지 수세미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 건강 유산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면역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챙겨 먹는데요. 우리 장에는 면역 세포의 7, 80%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 내에 유익균이 늘어나게 되면 면역 세포들이 교육받는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 건강 유산균을 섭취를 하게 되면 장 내에 증가한 유익균이 비염과 관련한 면역세포들의 어떤 반응성을 좀 낮춰주면서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 때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런데 너무 신나는 환경에 놓게 되면 아이들의 그 신나는 활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역세포가 그 염증이 심하게 되면 서로 소통을 위해서 내뿜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부화발 추출물 등 복합물을 포함한 나머지 작두콩차나 수세미, 300초 추출물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 것이라면,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예 면역세포에게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너 이렇게 과민하게 활동하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알러전이 들어왔을 때의 면역세포들이 조금 더 얌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먹었을 때에 나타나는 양상, 도움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자면 부아바잎 추출물 등 복합물 같은 경우는 재채기, 그리고 콧물, 그리고 코 가려움을 완화를 해줬다면, 이 코 건강 유산균 같은 경우는 코막힘과 콧물이 흐르는 것에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영양제다 보니까 섭취 후의 변화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소 일주일,
길면은 4주 가까이는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염 관련 영양제를 먹을 때에는 오늘 당장 내가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먹게 되면 좀 늦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절기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 전쯤, 만일 내가 5월 초에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이 비염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 비염 환자분들 중에서요, 그 약물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하면서 코가 막히는 걸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염증 반응이 더 과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쓰는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과 함께 영양제를 챙겨주시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증상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정보를 보게 되면 비염 환자분들이 또 많이 찾는 성분 중에 하나가 프로폴리스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폴리스 추출물 또한 항산화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구아바익 추출물 등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비염 환자들의 콧물이나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비염이 재채기나 코막힘이 많이 심하지 않은데 비염이 나타나는 시기에 이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하다거나 목이 조금 아픈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콧물이 머물게 되면은 그쪽으로 균 같은 게 좀 쉽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목이 아픈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에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로 들자면 아이들이 뭐 환절기에 뭐 감기 끝물 이럴 때 약간의 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가기 되게 애매할 때, 그리고 입냄새가 조금 심해지면서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활용을 하시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염 있을 때 많이 섭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랑 도라지도 있는데요. 사실 이 배와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기능 성분을 좀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단순 비염보다는 뭐 주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기침 같은 게 조금 오래 가면서 비염이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섭취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비염 관리에 도움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감염성으로 인한 비염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자면 부비동염이나 뭐 다른 질환과 같이 연결된 비염이라면 이거는 명확한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이거 외에 알레르기성 비염, 주로 재채기가 심하고 콧물이 심하고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오늘 당장 먹는다 효과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5월 초에 힘들다라면 한 4월 초 정도부터 먹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증상을 놓고 보자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류 세 가지가 다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구아바익 추출물 같은 뭐 삼백추 추출물 같은 이런 항산화류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뭐 코막힘이나 콧물 정도 조금 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비염이다 이럴 때에는 면역적인 활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코건강 유산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염과 함께 뭐 콧물, 코막힘 이런 게 아주 심하진 않은데 약간 입냄새와 함께 자고 일어났을 때 코 뒤쪽에, 정확히 목은 아니고요, 코와 연결되는 그 부위에 약간 따끔따끔한 답답함 이런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에는 이 구강 내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유해균을 없애면서 그 근처까지도 그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산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